토트넘 손흥민 끊는다. 대체자 확정, 영매체 단언, 바르셀로나 이적설 썬거취, 활활. 영국 현지 매체들이 토트넘 호스퍼가 손흥민을 장기적으로 대신할 선수를 찾았다면서 손흥민의 토트넘 커리어가 곧 끝날 거라고 단언하고 있다. 영국 매체 커트 오프사이드는 지난 16일 한국 시간 손흥민의 토트넘 호스퍼에서의 커리어는 곧 끝날 것이라며 토트넘은 이미 손흥민의 뒤를 이을 선수를 찾았다. 손흥민과 토트넘의 계약이 내년에 끝나는 걸 생각하면 손흥민과의 이별은 합당하게 보인다고 했다. 또 다른 영국 매체 원풋볼은 토트넘이 손흥민을 대신할 선수로 프랑스의 명문 구단 LOSC 릴의 아르나르 할라드손과 프리미어리그 크리스털 팰리스의 에베레치 에제를 낙점했다고 보도했다. 21세의 할라드손은 아이슬란드 출신으로 자국 리그에서 성장한 뒤 덴마크의 빅클럽 FC 코펜하겐에서 약 2년간 뛰면서 빅클럽들의 관심을 끌었다. 지난해 여름 이적 시장에서 릴의 러브콜을 받은 할라드손은 이적을 선택해 처음으로 유럽 빅리그에 지출했는데 첫 시즌부터 5골을 기록하는 등 20세 선수로서는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다. 이번 시즌에도 3경기, 선발 2경기에 출전해 1개의 어시스트를 올렸다. 현재는 부상을 당해 출전하지 못하고 있지만 릴에서 주전으로 뛰는 것은 물론 아이슬란드 국가대표팀에도 소집될 정도로 잠재력이 뛰어난 선수라는 평가다. 에제는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시청하는 팬이라면 충분히 알고 있을 만한 선수다. 올여름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한 마이클 올리세와 함께 크리스털 팰리스의 공격을 이끌던 에제는 올리세가 이적한 이번 시즌에도 프리미어리그 전 경기에 선발 출전하면서 팀의 핵심으로 활약 중이다. 에제는 왼쪽 측면 공격수 포지션은 물론 중앙에서도 뛸 수 있어 효용 가치가 높다. 원풋볼에 따르면 토트넘은 20대 중반인데다 몸값이 비싼 에제보다 잠재력이 높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할라드손을 영입하는 쪽으로 기운 듯하다. 아직 잠재력을 폭발시키지 않았던 시절 손흥민을 영입해 오랜 기간 재미를 본 것처럼 할라드손에게도 같은 걸 기대하는 모양이다. 할라드손의 영입과 손흥민의 토트넘 커리어에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궁금하겠지만 토트넘이 손흥민의 대체자를 구하는 이유가 계약 기간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손흥민과의 동행을 이어가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지난 2021년 토트넘과 재계약을 맺은 손흥민의 계약 기간은 2025년까지로 내년 6월 30일에 종료된다. 기본 4년 계약에 1년 연장 옵션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옵션을 행사할지 결정하는 건 선수가 아니라 구단이다. 즉 토트넘에서 손흥민의 미래는 손흥민이 아니라 토트넘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토트넘이 연장 옵션을 발동할지는 알 수 없다. 20대에 토트넘에 입성했던 손흥민은 어느덧 30대에 접어들었고 지난달 유럽축구연맹 유로파리그에서 부상을 당한 것처럼 이제는 꾸준히 부상 및 체력 관리를 해줘야 하는 선수가 됐다. 최대한 젊은 선수들로 스쿼드를 구성하고 싶어하는 토트넘이 손흥민을 처분 대상으로 봐도 이상하지 않다. 또한 토트넘이 연장 옵션을 발동해 손흥민을 2026년 여름까지 팀에 남기더라도 그 의도가 손흥민의 경기력과 전체적인 컨디션을 보고 재계약을 통해 동행을 이어갈지 결정하는 것인지 손흥민을 매각할 때 이적료를 남기기 위한 것인지도 확답을 내리기 힘들다. 계약 기간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토트넘은 여전히 손흥민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손흥민은 지난달 경기를 앞두고 진행된 기자회견에 참석했을 당시 재계약과 관련된 물음에 아직 구단과 재계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현지에서는 구단과 손흥민이 모두 원할 경우 재계약 협상이 긍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현재 분위기만 보면 한쪽만 동행을 원하는 모양새다. 손흥민이 지난 시즌 17골 10도움을 기록하며 토트넘이 막판까지 4위 경쟁을 벌일 수 있도록 노력했지만 토트넘은 손흥민에게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 수년간 팀의 에이스로 활약했고 현재는 팀의 주장을 맡고 있는 선수를 향한 대우가 좋다고 보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이런 와중에 손흥민의 토트넘 커리어가 끝났고
토트넘이 손흥민의 대체자를 구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손흥민의 미래는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 물론 손흥민이 이적 시장에 매물로 나온다면 제안을 건넬 팀은 많을 것이다. 손흥민은 지난달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이어 최근 바르셀로나와 연결됐다. 특히 바르셀로나는 손흥민 이전에 로베르토 레반도프스키라는 베테랑 공격수를 영입, 성공 사례를 쓰고 있어 손흥민이 레반도프스키의 뒤를 이을지 주목받게 됐다. 중동의 관심은 오래됐다. 손흥민은 지난해 유럽 축구 여름 이적 시장에서 사우디아라비아발 폭풍이 몰아쳤을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사우디아라비아 구단들의 인기를 얻고 있는 선수다. 손흥민 같은 선수가 FA 매물이라면 제안을 하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다. 손흥민은 30대지만 여전히 프리미어리그 내 최고 수준의 기량을 유지하고 있으며 몸 관리만 잘 된다면 앞으로 3에서 4년은 더 프로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손흥민의 미래와 별개로 토트넘이 현재 보여주고 있는 태도가 아쉬운 건 변함이 없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이 시작되기 전 BBC와의 인터뷰에서 반드시 토트넘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싶다며 늘 그랬듯 토트넘을 향한 애정을 드러냈다. 손흥민이 명실상부 토트넘의 레전드라는 건 분명하지만 정작 토트넘이 손흥민을 레전드로 생각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2. 민재영 케인보다 돈 더 줘. 오른쪽 화살표. 너 그냥 나가. FA 임박하자 대반전 소식. B클럽들 영입 경쟁 예고. 바이에른 뮌헨의 재계약 제한 철회 이후 낙동강 오리알이 될 뻔했던 선수가 B클럽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영국의 팀토크는 16일 한국 시각 알폰소 데이비스 영입 경쟁에 레알 마드리드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합류했다라고 보도했다. 데이비스는 지난 2018년부터 바이에른 왼쪽 측면을 책임졌던 수비수다. 그는 2019에서 2020 시즌부터 줄곧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며 주전으로 자리 잡았다. 올 시즌도 바이에른 주전 왼쪽 수비수로 활약했다. 당초 바이에른은 데이비스를 계속 팀에 잡아둘 계획이었다. 레알이 왼쪽 풀백의 부재로 데이비스에게 관심을 보였지만 데이비스가 팀 내 핵심이라고 인지했기에 재계약을 원했다. 데이비스의 요구는 지나쳤다. 그는 바이에른의 막대한 연봉 인상을 요구했다. 레알 등 여러 구단이 그에게 관심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협상에서 연간 2천만 유로, 약 300억 원 수준의 팀 내 최고 주급을 요청했다. 김민재를 넘어서고 해리 케인의 수준 버금가는 엄청난 수준의 연봉을 요구했다. 문제가 발생했다. 당초 계약에 적극적이던 레알이 페를랑 맨디의 활약으로 영입 계획에서 한 발 물러서며 데이비스를 바이에른마저 포기하면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위기에 놓였었다. 이미 데이비스에 실망한 바이에른은 연봉 1,400만 유로, 약 200억 원과 계약 보너스가 포함된 4년 계약 제한을 모두 철회하고 데이비스를 매각하거나 자유계약으로 내보낼 계획을 세운 상태였다. 하지만 데이비스가 자유계약으로 풀릴 상황에 놓이자 다시 B클럽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뱅상 콤파니 감독 체제에서 경기력도 조금씩 반등하며 B클럽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었다. 무려 레알과 맨유가 데이비스를 두고 경쟁을 예고했다. 팀토크는 독일 유력 기자 플로리안 플레텐베르크는 맨유가 데이비스를 영입 목표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데이비스는 올 시즌이 끝나면 바이에른과 재계약 대신 자유계약으로 영입할 수 있다. 데이비스는 최근 경기력이 향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맨유는 여전히 이를 주시하고 있다. 레알도 여전히 데이비스 영입 전의 선두로 여겨질 수 있다. 데이비스는 레알 합류를 열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전했다. 이어 바이에른도 데이비스와 재계약 협상에 열려있다고 밝혔지만 계약 문제가 오래 끌린다면 레알이나 맨유에 글을 보낼 수도 있다. 또한 맨유가 레알을 이기고 데이비스를 데려오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설명했다. 바이에른을 떠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데이비스가 유럽 대표 B클럽 가운데서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 데이비스가 어떤 팀에 합류하게 될지도 귀추가 주목된다.